대상관계, 부부. 참 대상관계도 어렵고요. 부부는 더 어려워요. 네. 제가 이런 얘기 해주는데 우리 아직 부부 관계를 안 해본 분들 꼭 해보세요. 자, 우리가 대상관계 그리고 관계를 보면 이렇게 부모 자식을 만나는 관계도 있고요, 친구를 만나는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를 만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부부의 연을 맺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내 목숨을 맡기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결혼을 딱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서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되거나, 나는 의식불명이야. 근데 수술을 해야 돼. 근데 A라는 수술도 있고 B라는 수술도 있어. 어느 거 하실래요? 하고 배우자한테 물어볼 때 대답은 배우자만 고를 수 있지, 동생, 엄마, 아빠 아무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배우자만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책임감이 또 따릅니다. 그래서 좋다고 마음에 우러나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뒷면에 그런 크나큰 사람 생명을 하나 쥐고 있는 그런 책임감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부관계를 뭘 논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부로 관계를 맺을 때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키가 얼마면 좋겠고, 잘생기면 좋겠고, 그런 의식적인 관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억압된 부분이 무의식적인 문제에 크게 의해 좌우된다. 그래서 의식적 또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합쳐져서 부부관계를 맺고요. 부부관계를 맺게 되면 나의 전인격과 상대방의 전인격이 상호작용을 해서 만나는 만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부 관계를 어떤 거냐라고 표현을 누가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이 그림을 보입니다. 든든한 나무입니다. 서로가 밀고 밀려도 밀리지 않는 그런 나무. 그러면서 얽히고 설켰어. 그러면서 이 밑에도 수많은 무의식의 이 뿌리들이 얽히고 설켰어. 이런 관계가 부부관계가 아닐까. 부부관계가 특징이 이제 성관계가 있는데, 이 성관계는 부부 사이 이외는 안 된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또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내려온 관계 중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의 성적 문제가 무의식 요소에 뿌리를 둔 관계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이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부부성 치료는 나라는 존재하고 배우자, 이 타자하고 얽혀 있는 존재.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치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의식 참 마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어떠한 꿈을 다 꾸고 나면 그 꿈속에서 나왔던 그 남자가 뭘 얘기하는 거지? 그 남자가 그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거지? 뭐 내지는 그때 내가 왜 그 장소로 갔지? 왜 그때 그 사람은 왜 사과를 줬지? 하면서 꿈속에는 그 요소마다 배경과 환경과 분위기가 사실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것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나 물건이나 사람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식기, 우리의 성관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적 관계 또 뭐 무의식하면서 성관계 속에서 또 생식기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가가지고 그게 그러면은 나한테 무슨 얘기였나 하고 하면 해석을 할 필요는 있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다는 것, 또 그리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게 여러 가지 내면 이야기를 함축되어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기의 성은 엄마와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태어났습니다.
알아서 먹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어쩌다가 좀 찡얼대면 그때 이제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때도 시도 때도 없이 기저귀 보고 갈아줍니다. 그리고 때 되면 알아서 씻겨줍니다. 다 엄마가 알아서 착착착착 해줘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사인만 보내면 하면은 아이고 오줌 쌌나 그러고 기저귀 갈아주고요. 그죠? 그러면 입만 벌리면 아유 배고픈가 보다 그러서 물리주죠. 그죠? 성관계도 부부 성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하면 하고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의식하고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한번 성현명 할 때도 성관계는 어릴 때 모욕하는 것 같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시작을 이제 이것도 염두해 두고 관계를 하면 신경을 쓰고 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금 이렇게 성관계를 하면서 성적인 흥분은 흥분시키는 대상 체계를 자극을 한대요. 그다음에 만약에 성적 거절을 하면 거절시키는 대상을 자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뒷발질은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남자가 어느 한쪽 배우자가 하자고 할 때 안 돼, 그럼 하고 뒤돌아서면서 저리 가 하면서 뒷발질을 하면 이제 소박 맞는다. 뭐 옛날 말이 그냥 한데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하여튼 뒷발질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절시키는 대상을 나로 하여금 북두게 하니까. 그래서 거절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오늘 그날이야 뭐 내지는 당신 오늘 보다는 내일 새벽에 낫지 않겠어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내부의식도 내가 잘 모르는데 배우자가 어떻게 알아서 그걸 잘해줘요. 그런데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있는 게 부부 사이의 성관계다. 근데 그걸 잘 맞춘다?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맞는다, 맞출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신체적인 성은 정서적인 헌신과 깊이 관계가 있다. 정서적인 헌신, 사랑으로서 극복할 수 있고 성의 만족 또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네. 나는 이리 가고 싶은데, 나는 저리 가고 싶은데 그런 욕망도 욕구도 없는 거예요. 진짜 정서적인 헌신과 사랑만이 부부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끈이지 않나 싶습니다.